이제 일부 파트너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시고, 일부 파트너분들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대면 비대면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말이 끝나면 이제 바코코리아 신정선 차장님께서는 또 다른 그 바코코리아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인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이 하이브리드 개념을 가지고 또 라이브로 저희가 이 웨비나를 한번 기획을 좀 해봤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행사를 또 기획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게 이런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또 박성재 MVP님께서 많이 도움 주셨는데, 오늘 또 메인 세션을 또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이따 Q&A 시간대에 편하게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좀 미진한 거는 저희가 준비해서 다른 채널로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사말을 좀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 요 다음 세션이 한 20분 정도 바코코리아 이제 신병선 차장님께서 바코 소개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시면 저희 이제 바코하고 저희 자브라 인플루언서 신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님이신 우리 박성기 MVP님이 첫 번째 세션을 한 30분 정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한 10분 정도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달에 5월달에 그 글로벌 런칭한 C10이라고 하는 클립시어 제품을 두 번째 세션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한 20분 정도 Q&A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전체적으로 2시간이 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일정을 좀 참조해 주시고 편하게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좀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인사말을 마치고 바코코리아 신병선 차장님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코코리아의 미팅 익스피리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병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또 이거 준비를 해주시는 JCS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박성기 MVP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제 뭐 주제가 딱딱하지 않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뭐 20분 정도 이제 바코 소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더 영양가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세션이거든요. 아까도 JCS의 유태식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나 이제 재택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역시도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다음 세션에 진행이 될 테니까요. 잘 좀 참석을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바코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는 1934년에 이제 에이시언 아메리칸 레디오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코라는 회사명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40년에 유럽 최초의 이제 소라를 하고 영상 쪽에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90여 개국에 한 3,600명 직원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사업부는 사실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업부 이외에 저희는 디지털 시네마 쪽에 이제 분사되어 있는 시니오닉이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시네마라면은 극장에 어 진행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극장에 저희 뭐 프로젝터가 거의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영상을 위주로 프로젝터죠. 프로젝터와 이미지 프로세싱 장비와 그리고 혹은 뭐 LED나 LCD 등을 활용해서 교회나 대강당 아니면 뭐 컨퍼런스, 워크플레이스 공간 등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뭐 레저 문화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뭐 파트너분들께서 기존에 뭐 클릭쉐어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군의 이제 PM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뭐 저희 사업 영역이 무척이나 넓기 때문에 이러한 문의도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프로젝터는 뭐 너무 깊이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제 1DLP부터 3DLP 뭐 레이저 광원까지 그리고 저희 스위처 장비로는 뭐 E2 S3 4K 뭐 PDS 4K까지 이제 좀 유연하게 이제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바코는 또 VR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커브가 뭐 케이브가 필요한 곳에서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프로젝터를 활용해 가지고는 뭐 미디어 파사드 쪽도 지금 무척이나 이벤트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다 각각의 이제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건물 외벽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BMW 독일의 이제 본사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로비 쪽에 LED와 그리고 이제 띠로 두르고 있는 LED 형식들이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영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다 바코의 제품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백드롭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뭐 아이템들이 무척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이렉트 레이저 큐브부터 뭐 LCD, 뭐 유니시에서부터 LVD, KVD 그리고 트랜스포엠 이제 뭐 AV 오버 IP 장비들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소개해 드릴 클릭쉐어나 그리고 클릭쉐어 이제 통합 관리 서버인 XMS 그리고 위커넥트라는 교육용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어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운영하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실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디스플레이와 뭐 병합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만의 이제 또 노하우가 담긴 기술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24 시간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실이나 아니면 관제실이나 이런 곳에 밝기나 아니면 색감이나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께서 피로감이 덜하시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색감들도 좀 더 차별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도 갖추고 있어서 실무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편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쟁사들도 많고요. 네. 그렇기에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에 뭐 방송국에 이제 뭐 백드랍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옵스페이스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통합 관제실에서 일반적인 사용자분들께서 하나의 이제 UI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또 이제 뭐 참석하고 계시는 보솔이라는 파트너에서 어 계속해서 요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영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 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한번 꼭 좀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클릭쉐어는 저희가 사실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 백드랍 뭐 상황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사진들을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을 쪼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라 레퍼런스적인 내용들이라서요. 클릭쉐어도 사실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실 테지만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클릭쉐어는 어떻게 이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회의를 위해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이제 직원들끼리 협업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원격 상황에서의 동떨어져 있는 인원들과의 소통도 무척이나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소개는 너무나도 많이 하면은 뒤쪽에서 많이 할 게 없어 가지고 또 요 부분도 금방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는 헬스케어 쪽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스케어에서는 거의 저희 바코의 수술실 혹은 진단용 모니터가 거의 한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에 또 헬스케어 쪽에 지금 넥시스 솔루션이라는 것도 지금 차세대 솔루션으로 올해 초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각각의 나라 뭐 일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뭐 유럽, 미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이 넥시스라는 솔루션이 어 몇 해 전부터 레퍼런스도 많이 쌓아 놓은 솔루션인데요. 국내에는 이제 올해 이제 좀 현지화해서 이제 들어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라고 이 솔루션은 뭐 한마디로 이제 비압축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이제 비디오 품질을 가지고 이 수술실의 환경을 최대로 이제 끌어올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사실 이제 좀 공간이 적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어 고해상도의 어 화면을 올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제 지연율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가 돼서 설계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엔터테인먼트, 뭐 엔터프라이즈, 헬스케어 등 뭐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좀 관심이 있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는 곳에 좀 더 가치를 심어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바코 쪽에다가 문의를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20 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할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끌다 보면은 또 다음에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더 좀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진짜 세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끝까지 좀 참석을 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선 사장님, 저기 끝나신 거죠? 네. 네. 그럼 제가 세션을 곧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는 거는 바코 세미나는 처음이지만 이게 또 급조된 장비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 화면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되고요. 팀즈 참여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화면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의 법칙이라고요. 항상 가끔 창을 제가 어디다 놓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을 폰에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제대로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채팅에다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 성향을 좀 키운 이유는 지금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 참여자분들을 제가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화면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본 세션 주제는 뉴 노멀 시대의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클릭쉐어 CX, C 시리즈에 대한 배포 활용 전략에 대해서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CX 시리즈 활용 전략과 최신 퍼플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아닙니다. 저는 마케팅하고 이제 영업 아니면 회사 전략에 대한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이제 컨설턴트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이제 뭐 윈도우스 개발하는 팀하고 이제 협업하는 뭐 윈도우스 커스터머 커넥션 프로그램이라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이제 기술 패널인 이제 테크니컬 아답션 프로그램의 멤버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팀즈에 대한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코 클릭쉐어 인플루언서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이 책상에 있는 장비 중에 요 앞에 있는 클릭쉐어 요 한 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제 개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성되는 장비들은 제가 뭐 참여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폰으로 한번 이렇게 폰카 한번 돌릴 거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이 구성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코 클릭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최신 뭐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모바일 웹에서 골뱅이 치고 제 닉네임이 무적전설입니다. 치시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부분이 나오니까요. 편하게 누르시면 정보를 좀 빨리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시작돼서 지금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방식들도 바뀌었고요.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 회의를 하든 회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참여하는 원격 공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과 원격적인 공간이 섞여서 일하는 방식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이 이제 뭐 백신 접종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뭐 50% 정도 출근한다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오는 건 뭐 그 정도로 그냥 사무실 나오지 말고 재택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종식이 되더라도 물리적인 공간 중심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들 회사들의 업무 체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요. 회의실이나 허들룸에 인원 제한을 주는 경우가 생겼고요. 실제 팀즈나 시스코 웨비엑스 같은 경우는요. 미팅했을 때 사람 수를 AI가 셉니다. 그래서 그 미팅룸에 적정 인원이 넘어가면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가고 있고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요. 팀즈나 웨비엑스도 팀즈 같이 그룹 채팅방이라든지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회의 중심의 뭐 회의실 배치도요. 그냥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자, 조금 확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화면을 보고 그냥 여러 명이 앉아서 그냥 상대방을 보는 50%의 사람 보는 정도로만 하는 이런 구성들도 이미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회의실 배치를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뭐 줌이나 이런 것처럼 미팅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대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노티라든지 파일 쉐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팅은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클리셔 총판 대리점들이고 파트너 분들이시고 미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인사이트에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회의실로 다들 원격으로 100%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업무 역량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 속에서 결국 사람들이 전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웹엑스라든지 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미팅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클리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코로나19 나오고 나서 단순히 회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클릭에 대한 기능들 아니면 카메라를 인티그레이션하는 기능이라든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 솔루션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펌웨어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죠. 그래서 이번 4월 업데이트와 앱은 5월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제가 내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협업과 보안이라는 이 단어로 클릭쉐어가 1년 사이에 발전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기준들은 4월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또 팀즈를 또 이렇게 미팅을 잘 쓰는 법에 대한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도 있지만 우리 클릭쉐어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클릭쉐어에 스피커폰이나 아니면 인증된 카메라를 꽂으면요. 팀즈에서는 룸 카메라나 룸 카메라나 룸 스피커로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4월 업데이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쓰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단순히 연결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 바코에서 인증한 기기들에 대해서는 펌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장비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요, 장치를 떼고 별도로 PC를 눌려갖고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꽂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한두 대면 괜찮습니다만 이게 만약 수십 대, 수백 대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지금 현재는 로지텍의 랠리 제품군만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첫 시작이니까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제 바코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좀 빨리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팅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요. 룸 디스플레이 공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룸 디스플레이 공유하려고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PC에서 클릭을 눌러버리면 룸 디스플레이 화면을 못 열지 않습니까? 그쵸?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고 이게 팀즈만 지금 현재 되는 기능인데 자,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여드리게 되면 미팅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크린샷으로만 대체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컨텐츠 공유에서 창에서 보면 룸 디스플레이가 항상 떠 있습니다. 미리 보기는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면 내가 진행하는 PC에서는요. 그러면 팀즈 보는 화면에서 내가 지금 이 클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상대방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에서 일어나는 건 회의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팀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경우는요. 화면 공유를 하지 않는 다른 PC에서 룸 디스플레이 열기를 하셔갖고 그 창을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이건 컨텐츠를 좀 많이 생산하시거나 아니면 고화질로 보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 입장에서는요. 클릭셔의 이 직접적인 거, 샤워하고 있는 화면이 아니라 데모용으로 꾸며진 별도의 클릭셔를 고객들에게 외부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코더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데모 때 앞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 책상에 CX50 뒤에 매치된 그 USB 장치를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OBS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으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라이브 등의 이제 라이브로도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례는 팀즈뿐만 아니라 강의를 녹화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하는 컨텐츠 그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팀즈에서는 뭐 여러 가지 OBS 버추얼 카메라 하게 된 방송처럼 배치된 화면을 그대로 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 보는 화면에서는 거꾸로 뒤집혀 나옵니다만은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팟플레이어나 뭐 여러 가지 이 캡처보드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화면을 불러오고 그거를 줌이나 아니면 팀즈에서 창공유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모니터에다 전체 화면을 해놓고 그 화면을 띄우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느냐? 룸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을 썼을 때보다 고화질로 나오게 되고요. 4K를 지원하는 인코더를 썼을 때는 우리 클릭셔가 4K까지 지원합니다. 4K의 그 화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팀즈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파트너들이 쓰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팟플레이어에서 컨트롤 C나 아니면 별도의 그 메뉴들을 통해서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클릭셔가 흐르고 있는 이 화면 자체를 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모용 같은 경우 뭐 아니면 특별한 뭐 고객들에게 그 고객들한테 설치한 고객들한테 온보딩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줬을 때 필요한 화면들을 캡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화질이 아주 월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고요. 인코더를 활용하는 거는 그러면 4월 펌웨어가 아니더라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HDMI 인코더와의 호환성이 조금 좋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올 초부터 펌웨어가 개선되면서부터 고화질로 인코더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 이걸 넣을 수 있던 거고, 실제로 이 캡처받은 이런 모습들도 전부 다 캡처를 넣을 수 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결 방법에 대해서 변경사항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연결 환경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요. 매우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유선 꽂고요. 그냥 저기 클릭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는 무선랜 이름만 아무 바꿔갖고 그냥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클릭시어가 많은 경우는 와이파이 공해가 됩니다. 쫙 뜨고요.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요, 큰 회사들이 실제로 클릭시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급을 해보려고 이걸 들고 간 적이 있어요. 몇몇 기업들은요, 그리고 은행권은 100%입니다. 와이파이 제머가 있습니다. 지정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AP 이외에 뭐 핫스팟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클릭시어 먹통됩니다. 접속을 못해요. 그러면 유선으로 통해 가지고 그냥 그냥 소프트웨어를 통한 그냥 클릭만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CX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뭐겠습니까? 카메라와 스피커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4월 업데이트가 뭐가 됐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간단하게 해서 성능과
보안 중심의 그 업데이트라고 말하고 싶고요. 클릭시어의 와이파이 기능 다 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유선으로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동글을 회사의 인프라에 붙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에러가 납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옵션이 뜹니다. 하지만 4월 업데이트 때부터는 이제 좀 바뀌었죠. 버튼 설정을 통해서 얘를 인프라에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렉트로 붙었을 때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 제머를 가지고 있는 곳들, 아니면 이런 와이파이가 계속 뜸으로써 좀 보안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회사 정책상 못하는 회사들에 우리가 클릭시어를 보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이건 CX50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선은 안 붙이고요. 무선 클라이언트로 해가지고 회사 인프라에 붙입니다. 클릭은 회사 인프라에 붙은 상태 붙이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유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인프라에 무선으로 붙음으로써 이런 선정리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단 이게 안타까운 거는 CX50만 됩니다. 그래서 CX30의 시나리오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미팅룸에 어쨌거나 유선으로 물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선을 끌고 자니 뭐 이렇게 성공사하고 좀 난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최신 보안 기술까지는 지원하지 않아요. WPA2까지만 지원하고 최신 보안 방식인 WPA3나 와이파이 6까지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을 쓰는 회사에서는 되게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서피스 허브 쪽 제가 이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붙여갖고요. 유선으로 붙여야 되는 거 같이 다 붙여놓고 연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WOA를 통해서 장치를 깨운다든지 이런 동작들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방식이 사실은 제일 안정적으로 클릭시어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네, 역시나 비용이 들어가게 됐죠. 필요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시어나 아니면 팀즈룸 아니면 IP 전화기를 같이 놓는 환경들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쓰더라도요. 미라캐스트라든지 구글캐스트, 에어플레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먼저 이거 전제 깔고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이 슬라이드에 대한 의견은요, 박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캐스트나 구글캐스트나 에어플레이가 이게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호환을 해놨기 때문에요. 새로운 장치가 나오거나 새로운 OS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책이 바뀌면요,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시어 펌웨어가 정말 자주자주 업데이트하면 좋긴 한데 이게 계절에 한 번씩 좀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서비스를 켜놓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클릭시어 본체에 부하가 붙습니다.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쓸모없는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클릭시어를 좀 더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보안적으로 좀 더 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미라캐스트, 구글캐스트, 에어플레이 다 꺼놓으시고요. 대신에 클릭과 클릭시어 앱, 그리고 모바일용 클릭시어 앱을 사용하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데모 때도 보여드리지만 모바일 앱도 이 클릭과 동일한 UI를 가지고 있고요. 길게 누르기와 짧게 누르기까지 모든 동작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데모로요.
보안 중시의 클릭쉐어 CX 시리즈를 제가 오늘 세팅해온 CX550을 대상으로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새 모바일 앱을 통한 화면 연결과 HDMI 인코더를 통한 장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화면이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거는 사실 클릭쉐어고요. 이거를 HDMI 인코더에 붙여서 자, 화면 잠시만 돌리겠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PC를 지금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먼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유선 IP만 뜨도록 돼 있죠. 이게 무선 기능을 다 꺼놔서 생긴 현상입니다. 만약 무선을 해놨다고 하면 무선 IP가 뜨겠죠. 그리고 저는 이 클릭을 제 별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하여 클릭 쉐어 컨피그레이션을 좀 제가 이 클릭을 누른 별도의 PC에서 좀 보면요. 와이파이 및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설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꺼놨어요. 그리고 CX50에 있는 무선 클라이언트 설정도 일단은 꺼놨습니다. 이건 제가 막바지 데모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꺼놨고요. 자, 서비스조차요. 자, 여기서 뭘 꺼놨습니까? 에어플레이, 구글 플레이, 미라캐스트 다 꺼놨습니다. 자, 미라캐스트조차도 이게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캐스트를 켜놓으면요. 우리가 이 암호 유형의 숫자 암호를 걸어도요. 다 치고 들어옵니다. 화면을 다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 때문에 만약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고객사가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구글 캐스트는 꺼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가 버튼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의 접속 대상이 무선 접속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제 동물이 뜨고 설정 편집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회사 SSL이 RAX20이라고 하는 걸 떠 있고요. 암호 방식들은 여러 가지 다 기업에서 쓰는 부분들은 다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정하는 것, 네, 이건 버튼에 대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WPA3만 쓰는 설정을 잡아 놓으셨다고 하면 이거는 제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로 넷기어의 와이파이 6 공유기인 넷기어 RAX20을 쓰고 있고요. 연결된 장치를 가보시면요. 이게 장치를 여기서는 크롬캐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좀 공교롭게도요. 그래서 클릭들을 인식한 것도 보이지만 자, 무선에서 보면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암호 방식을 WPA2 PSK로 놨습니다. 어떤 거는 WPA3하고 콤보로 놓을 수 있는 공유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놓으실 수 있으면 콤보로 놓으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일부러 넘어갔습니다만은 인프라에 붙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통해서 지금 클릭쉐어가 전부 다 붙고 있다라는 거를 이 설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무선 클라이언트 설정을 사용을 걸어놓고 회사에 관련된 이 무선 방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이거를 제가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제가 세이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RAX50 같은, 지금 CX50 같은 경우는요. 유선과 무선 외부 접속을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유선이 끊어지더라도 무선으로 백업을 해서 클릭쉐어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4월 업데이트되는 약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은 확실하게 결정해서 사용하시는 건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 PC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접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4858 하면, 자, 이게 좀 아이폰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폰 쪽만 끌어오겠습니다. 자, 길게 누르는 동작 당연히 작동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2개가 됐고요. 제가 이거를 길게 누르면요.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클릭쇼 앱을 깔아놓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기남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이 바코 TV를, 자, 우리가 에어플레이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재생이 안 됩니다. 근데 제발 애플이 안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틀면요. 지금 인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 이 영상에 대한 사운드는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데모는 제가 확실하게 할 때는 서피스 허브, 우리 C10에 쓴 이 데모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좀 끊기긴 합니다만 이게 최대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네트워크가 잘 나오면 당연히 클릭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즈 버튼과 이 클릭 부분들은 우리가 쓰는 오프라인 버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HDMI 인코더를 통한 장치 연결 및 활용 부분인데요. 제가 팝플레이어에서 보시면 장치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에버미디어의 4K 인코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해상도도 지금 보면 4K가 30프레임이 다 들어갑니다. 무선 와이어스 디스플레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 클릭쇼를 비롯해 모든 제품군은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인코더를 쓰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지를 걸어 놓고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좀 많은 분들이 쓰시는 OBS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HDMI 인코더 이 소스를 추가를 한 상태고요. 이 화면들에서 뭐 캠을 추가하든지 배경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또 인코더가 있으면 인코더를 통해서 또 뭐 한가를 받아온다든지, 그래서 방송처럼 꾸며놓고 녹화 시작을 하게 되면 세이빙이 되는 거고, 방송 시작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이런 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줌이나 웨비엑스, 뭐 팀즈 같은 경우는 가상 카메라 시작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는 제가 팀즈 화면을 잠깐 열겠습니다. 자, 제발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기타 작업에서 제가 장치 설정 들어가 보면요. 카메라에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비디오라는 부분이 있지만 OBS 버추얼 카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OBS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모든 구성을 가지고 캠으로 그냥 버추얼 캠으로 쏴주면 팀즈나 이제 웨비엑스도 쏴줍니다.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혼자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 방송을 프로듀싱을 해주고 진행한 사람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그러니까 클릭시어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동시 송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이걸 다시 이제 여기로 끌어와서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이거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화면을 세이브, 클립보드에 복사해 가지고요. 그림판이나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오픈소스가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쓰더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부득이 제가 캡처했는데, 자, 파일에서
자, 그냥 카피만 해서 새 들어가면 해상도는 4K에 우리 클릭시어 캡처 받았던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매뉴얼링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바코에 제보를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클릭시어 이런 부분들을 캡처 받아갖고 기술 점 받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하여 여기까지 첫 세션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몰라갖고 데모 끝단에나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보딩을 할 때 우리 고객사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USB로 해라, 아니면 클릭시어.app 들어가서 깔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임직원들이 좀 많은 곳에서 깔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누구는 깔고 누구는 안 깔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만약 그냥 오피스 365를 쓰는 게 아니라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나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그리고 정부기관은 고버먼트 플랜을 쓰게 되면요, 엔드포인트 관리나 아니면 MDM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필수로 안 쓰더라도 구성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앱배포를 설정하게 되면요, PC를 새로 세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회사 아이디로 이 PC를 접속했을 때 정책에 의해서 클릭시어를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다 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클릭시어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포스팅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bit.li m365 이거 다 대문자입니다. 6ap라고 하면요. 자, 이 화면 주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주소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포스팅에 해놨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제 배포 방법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URL을 변경 후에 다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이었고요. 10분 정도 쉬고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잠깐 반응 좀 볼게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요, 채팅의 창에다가 숫자 1이라고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행할게요. 이제는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C 시리즈라고 하죠. C 시리즈가 런칭하고 나서 사실 저도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가 정말 원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들고 갔을 때 욕을 좀 먹었습니다. 바코 영업사원도 아닌데. 기존 팀즈룸이나 웹엑스룸 그리고 줌룸 장비가 있어갖고 우리 이거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이런 장비 들어간데 우리가 이제 잘못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냥 기존 장비 그냥 다 떼고 그냥 CX만 붙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다 카메라 붙이고 얘가 서버가 되게 하면 또 구성 복잡해지니까 건들고 싶지 않다가 1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스피커폰 연결 없이 그냥 회의하고 강의실 이 장치의 화면 연결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하고 싶은데 기존 제품보다 가격 부담 덜고 싶다. 우리가 현재 주력하는 제품이 CX30이지 않습니까? CX30이 사실 가격이 상향하진 않습니다. 상향한 제품은 아닌데 또 그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시죠. 근데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조금만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볼게요. 기존 허들룸 시스템에 있는 데들은요, 뭐가 필요로 하느냐? 그냥 HDMI 이 케이블 요구하는 것들, 요것만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강의장이라든지, 뭐 회의실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왜냐면 HDMI 꽂았을 때의 전기 충격 때문에 장치 나가는 사례도 몇 번 있었고요. 특히 공연장이나 이 세미나장 같은 행사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우리가 CX 시리즈로 그냥 메인을 바꾸게 되면 뭐 줌이나 뭐 이런 것들 접속할 수 있다라 뭐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팀즈룸에서도 웨이브엑스 미팅 붙을 수 있고요. 줌 회의 붙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줌은 아직은 안 되는데 웨이브엑스 룸에서요. 팀즈 미팅, 그 장치의 아이디로 팀즈 미팅 초대하면요. 걔도 게스트 조인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냥 USB 꽂아갖고 회의 들어가고 이러고 싶냐? 아우 싫다는 거죠. 그냥 우리 허드룸 쓸래. 근데 너희 복잡하고 비싸니까 그냥 HDMI 꽂으면 되지, 망가지면 뭐 선 바꾸면 되고 안 되면 뭐 허드룸 바꾸면 되지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이 아닌데도 정말 반응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업체들, 이게 HDMI 끊어서 PC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호환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굳이 뭐 이래서 게임 뭐 이렇게 60프레임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뭐 하는 제품들을 제외하고는요. 굳이 60프레임까지 필요 없겠죠. 그럼 30프레임 들어가는 것들도 그냥 꽂겠죠. 그러면 클릭으로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비싸다는 거죠. 그냥 CX30 쓰는데 그냥 HDMI 캡처만 받을 곳들은 마이크하고 이런 것도 입력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제품이 CX-C10 제품이고요. 똑같습니다. 기존의 CX30, CX20하고 하우징 다 똑같고요. 다만 이제 좀 내부적으로 그 칩셋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가도록 일단 되어 있고요. CX30과 같은 하우징, 같은 포트, 같은 스펙입니다. 그리고 클릭쉐어 앱, 그리고 미라캐스트, 에어플레이, 구글캐스트 다양한 연결을 지원합니다만 C 시리즈의 미라캐스트는요. 클릭쉐어의 와이파이 기능을 끄고 미라캐스트만 별도로 켜줘야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스펙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앱 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리고 4K 30Hz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2개의 송출을 지원하는 건 CX30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C10 전용입니다. 이건 제가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MS 클라우드를 통한 대량 원격 관리와 자산 관리 기능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워런티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때 보여드리겠지만 터치스크린에 터치백 당연히 지원하고요. 전자칠판 터치스크린에 터치백, PC 연결된 PC를 제어하고요. 주석과 칠판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데모로 보여드릴 서피스 허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클릭쉐어 앱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환경을 쓰는 데는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쓰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름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또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도 100%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이건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JCS하고 우리 바코코리아에서 이건 강조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직구로 구매하는 것들은 C5는 클릭이 없고요. 그리고 얘는 영상 출력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 동시 연결 불가능하고요. C10은 버튼 하나만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직구가 아니라 정식 발매된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C5는 하나를 주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C10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혜택까지 해서 C5에 대해서 C10과 C5에 대한 간단한 걸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CX30이나 CX50이나 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룸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폴리의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룸 장비인 X30, X50에 HDMI 인에다가 붙여버리시면요, 여기에 물려있는 미팅룸의 이 화면에서도 그 화면이 나가지만 화면 공유를 누름으로써 나가는 그 화면들도 깔끔하게 둘 다 나갑니다. 그러면 HDMI로 이렇게 길게 줄줄 끌어가고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레노버에서 만든 팀즈룸이라는 줌룸 이렇게 있는 싱크 스마트 같은 경우도 HDMI 인 포트에다가 꽂아버리면 콘솔에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만 눌러버리면 둘 다 팀즈룸 화면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허브 뒷면에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도요, HDMI도 있지만 여기 이 USB-C 그 화면하고 USB-C 입력 그 터치백하고 잉크백 들어가는 이쪽에다가 우리 클릭쇼를 같이 물리게 되면 화면과 터치백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의 시스템 구성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클릭쇼가 고객의 그 업무 환경 생태계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CX30이 약간 허들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는 C10을 집중해서 넣어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농담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HDMI 포트 혹은 케이블의 마모 및 전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기기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비싸고 관리하기 어려운 그 고객의 허들룸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지만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클릭쉐어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룸이나 이제 강의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게요.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면요, 제대로 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화면이 실제로 나온 게 뿌옇게 나온 거예요. HDMI 케이블하고 스위처하고 이 프로젝터하고 호환성이 다 안 맞아갖고요. 이거는 작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투어 때 제가 코엑스에서 세션을 한 4개 정도를 한 적이 있는데 4개 다 문제가 났었습니다. 한 몇 달만 먼저 클릭쇼를 알았다면 제가 클릭쇼를 들고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제가 양해를 구하고 물방울 빵빵 이렇게 나는 그 화면 상태에서 그 청중들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마디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기 충격으로 노트북 2대가 나간 걸 제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코엑스나 이런 대형 환경에서는 굉장히 전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강의 같은 거 했었을 때 이 HDMI 그 화면을 쉽게 이렇게 캡처했을 때 이 강의장이 이 캡처보드하고 노트북들 이게 수많은 것들을 다 호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힘들고요. 그런 허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클릭시어 이 C10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강의장 웨비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노트북들 많이 연결하고 모바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셔라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문 강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죠. 아니면 또 한 가지, 굳이 이게 화면 캠이나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들한테도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 실제로 C10이 연결된 이 환경을 직접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데모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 공유를 잠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제
안수빈 주임님 카메라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서피스 허브가 지금 앞에 이렇게 있고요. 아까 구성에서 와이파이 내비터를 통한 사무실 연결을 위해서 이제 제가 했던 구성들이 있고요. 지금 이게 클릭시어 C1입니다. 그래서 HDMI 6.0 케이블을 통해서 이입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유선을 눌러갖고 이 부분들은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HDMI 입력과 터치벨을 눌러놨고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유선맨까지 같이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안 들릴까봐 제가 스피커폰을 좀 잠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허브 화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지금 연결상에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은 서피스 허브에서 제가 연결을 하면요. 자, HDMI에 물린 이 JCS C10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C10으로 연결된 장치를 연결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허브에서 이렇게 연결된 것들 보면 별도의 앱이 있습니다. 이제 연결 앱을 통해서 미라캐스트나 이런 걸 받겠지만 지금 HDMI를 받는 거죠. 이게 지금 1,500만 원 정도 고가상이다 보니까 소리 안 납니다. 그래 보실까요? 문제 없습니까?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터치백을 마우스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웹브라우저나 이런 거를 터치 같은 거 했었을 때 웹 컨피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PC를 실질적으로 원격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시어에 터치백을 붙이면 이런 서피스 허브나 전자칠판에서는 별도로 화면을 PC를 가져와서 이렇게 막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클릭시어에 저기 주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칠판 기능들도 당연히 호환이 됩니다. 자, 지우고요. 모두 지우기. 그리고 지워짐이라는 게 아래에 이제 떴고요.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체 화면을 덮어서 잠시만요. 연결이 갑자기 끊겼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재부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PC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저장 하나 하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이 칠판만 나오는 이 화면조차도 똑같은 경험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걸 좀 이쪽으로 당겨볼게요. 보이시죠, 이제? 네. 이 부분들도 세이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PC의 터치백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요. 혼자 계신 분들 화면을 제가 잘 보여준다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웹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죠. 실제로 뭐 UI 다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 가시면요. 아무래도 제가 저쪽 가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를 가시게 되면 뭐 항상 데모할 때 좀 불안한 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데모의 법칙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현장에서 이게 웹 접속이 안 되는 이런 또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잠시 제가 시스템을 재부팅시키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팀즈 기능에서요. 네네. 팀즈 기능에서 아까 꼭 인터넷을 접속해야만 팀즈를 쓸 수 있어요. 내부 인트라넷에서 쓸 수 있어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팀즈는 꼭 인터넷에 연결돼야지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없습니다. 다 클라우드입니다. 다음 달 종료되는 스카이프 비즈니스 온라인도 기술 지원 종료되면요. 대다수의 기능들은 어쨌거나 다 팀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프레미 인터넷에 연결되지 폐쇄망에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 사이에 부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혹시 웹CM 접속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라넷에서 아까 화면 보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인터넷이요? 예, 아까 팀즈에서 보여주셨던 오버레이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네요.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거는 그냥 녹화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라 실시간 공유가 필요한데 실시간 공유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 줌이나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데는 이제 별도의 이건 자신의 솔루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팀즈를 쓰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본인 엣지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접속은 막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팀즈에 대해서요. 네. 제가 다른 부분에서 잠시 네, 아무래도 제가 다른 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아까 다른 거 하실까요? 네, 웹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UI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데모가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C10에서도 뭐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은 다 똑같습니다. 4K 디스플레이가 물린 거는 당연히 그 선호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및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설정들 CX30하고 경험들이 똑같습니다. 잠시만 보십시오. 꼭 이럴 때 네, 경험들이 똑같습니다. 서비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작동이 액세스 포인트니까 클릭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도록 연결된 상태에서는 미라캐스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설명드렸지만 이제 딱 암호화되어 있고요. 구글 캐스트에서 암호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칠판 부분들, 그 스틱 주석할 수 있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버튼들도 필요한 경우는 지금은 이제 버튼에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됐지만 이제 뭐 인프라에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그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걸 보여드리면서 좀 그 시연하는 좀 동작이 조금 엉켰는데요. 그럼 이제 데모를 다시 원상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피스 허브에서 이렇게 이제 팀즈에 있는 화면 공유를 쉐어를 합니다. 자, 그럼 팀즈룸이나 줌룸 같은 경우도 허들룸에 있는 물려져 있는 장치에 대해서 당연히 송출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클릭 쉐어하는 장점인 버튼을 통해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지 모바일 버튼을 통한 이제 연결들도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C10에도 그 아이콘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감이 먼 것 같아서요. 제가 온라인 송출용 스피커를 좀 옮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를 틀고요. 이번에는 그 바코 하이브리드 관련된 15초짜리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앱을 통한 이 에어플레이 영상, 그러니까 에어플레이보다도 더 나아. 유튜브 영상 안 나오는 이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아까 했었던 뭐 위커넥트, 이제 바코가 좀 전문적으로 미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상 같은 것들을 시험했을 때 당연히 함께 송출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스피커로 지금 들어가는 별도의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 서피스에 들어가는 이 팀즈룸 클라이언트가 좀 있으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운드 부분들도 조금 있으면 바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쉐어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팀즈룸이나 서피스 허브 아니면 이제 솔루션이 다르지만 웹EX 룸이라든지 줌룸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솔루션에서만 지원만 해준답니다. 해서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서피스 허브가 어떤 장치인지는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허브 툴을 좀 제가 이렇게 소개한 지가 공교롭게도 작년 오늘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기술 데모하고 이제 프로듀싱을 담당했었고요. 1년 만에 이 서피스 허브와 이 클릭쇼를 좀 묶는 좀 더 나은 미팅에 대한 부분으로 허브를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85인치와 50인치가 존재하고요.
단순히 전자칠판이 아니라 여기 안에 팀드론도 들어가 있고요. 협업할 수 있는 뭐 윈도우스 기반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위한 클라이언트로 보시면 돼요. 자기 조직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자체가 또 미팅룸으로 장치 계정이 걸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미팅룸입니다. 그래서 아웃룩이나 이런 데 미팅을 초대할 때는 이 미팅룸에 돼 있는 거를 초대하시면 이 회의실로 잡힌 거에서 알아서 조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1세대가 있었습니다. 1세대가 있는데 1세대 오시는 밑에가 이거 세대 분량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얇아졌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일부러 막았습니다만은 4K를 지원합니다. 이조차고요. 그리고 미라캐스트를 통해서 그 영상을 끌어오는데, 여기는 미라캐스트는 와이파이 인정도 되어 있지만 인프라를 통한 미라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미라캐스트 동굴보다도 제일 빠릅니다. 실시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미라캐스트 터치백과 잉크백도 다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연결 앱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스틸 케이스에서 만든 전용이고요. 굉장히 튼튼하고 필요하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용 배터리를 통해서 이동할 때 한 30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워크라든지 뭐 공동 작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가장 최적화된 장비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깨끗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 안에서 들어가는 이 4K 안에 인입되는 부분들 같이 협업도 가능하지만 공유도, 여기 뭐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클릭시어를 통해서도 화면에 비치지만 이 화면 자체가 팀즈를 통해서 참석자들한테도 전해지기 때문에 사무실, 회의실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라든지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치에 우리 클릭시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HDMI 입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미라캐스트만 되기 때문에 뭐 애플, 뭐 산에서 쓰고 있는 맥OS, 아니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그냥 뭐 저기 리눅스 장비들 이런 것들 썼을 때도 클릭시어로 쉽게 붙을 수 있는 거죠. 리눅스에서도 윈도우를 가상으로 띄워서 클릭시어를 쓰는 사례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HDMI 이걸 꽂았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괜히 화면 쉐어를 하려고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